네, 안녕하세요. 두 가지 말씀 여쭈고자 합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맥아더가 더 크게 부활했습니다. 1951년 4월에 맥아더 장군은 북한 자유화, 북진 통일을 주장하다가 해임됐죠. 그런데 지금 그림은 북한 자유화를 넘어서 중국에 대한 억제력, 중국의 순치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한 부분으로, 그 주춧돌로서 북한 자유화가 포지셔닝하는 그런 상태가 돼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이거는 서해가 주 전장이 되고 중국이 주 적이 된다. 그래서 뭐 항모 같은 거 필요 없다. 지금 모든 그 포인트를 서해와 중국에 맞춰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제가 좀 게을러서 원래 이 밀덕이 아니라 게을러서 최근에야 이제 발견한 자료들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그 길로 가고 있었더라고요, 이미. 표현을 그렇게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이 주적이다 하는 순간 중국과 우리가 스텝이 많이 꼬이죠. 그러니까 표현을 그렇게 안 했을 뿐이지 사실 그 길로 가고 있었다. 오늘 그 두 가지 말씀을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항모 대 핵잠 얘기부터 풀어가겠습니다. 이 문재인이 이게 항모를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민주당은 이 문재인 항모, 이 항모를 뭐로 불렀냐면 문재인 아젠다, VIP 아젠다라고 불렀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그래서 2021년에 무리하게 예산을 배정해서 사업을 확정시켰죠.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이게 이제 문재인이 주장해온 대양해군, 뭐 동북아 균형론, 균형자, 뭐 이런 스토리랑 맞는 건데, 이제 이 섹시하다 우리가 표현하는 거를 영어로는 아이캐치라 그럽니다. 이 눈을 확 이렇게 잡아채는 그런 이슈죠. 항모 멋있잖아요. 뭐 아주 뭐 근사하잖아요. 웅장하고. 이 섹시 프로젝트로 국민과 자주국방을 속여서, 그럼 남중국해에 가서 이제 항모 가지고 몰고 다니면서 이제 일본이랑 들이받고 뭐 이래서 이제 반일 가고 반미 가고 이런 거예요. 서해는 널널하게 다 내버려두고. 이게 이 스토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이미 나오더라고요. 5월 초에 세계적인 권위 있는 미국의 군사 잡지, 미국 정보통들하고도 깊게 관계 있는 잡지일 거예요. 내셔널 리뷰에 이미 그런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항모는 안 된다. 핵잠을 서둘러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 윤 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핵잠의 그 모형도가 이제 그 네이버 뉴스에 보도된 거를 보면 이 핵잠을 KSS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SSN 혹은 KSSN 그 프로젝트를. 거기 보면 저기 제가 연두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 거기가 이제 그 원자로 놓는 곳이라고 돼 있어요. 그 영어 설명에. 이건 네이버 뉴스 잡지입니다. 네이버 뉴스의 다이어그램입니다. 원자로 놓는 곳. 그러니까 reactor compartment. 그러니까 핵잠이죠. 서해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뭐 오하이오급 같이 뭐 10,000톤 이짝저짝 크면 안 됩니다. 많이 커봐야 맥스 4,000톤 정도. 맥스 4,000톤. 그 정도야 핵잠으로서 괜찮습니다. 그렇게 그 작은 핵잠을, 작다기보다 잠수함 4,000톤 작지 않아요. 길이가 벌써 한 90m쯤 가니까. 가느다란 연필같이 생겼죠. 이렇게 쭉 해서. 그런 공간에 넣을 수 있는 이제 그 SMR이 생기면 넣고, 이제 그 전이라도 이제 디젤 지금 하는 그 디젤 또 통합 전기 추진식 또 공기 불필요식. 공기 불필요란 건 뭐냐면 디젤 엔진을 뗄 때 필요한 산소를 공기 저장 탱크에 넣는 게 아니라 화학 물질을 촉매를 가져가서 물을 분해해서 거기서부터 산소를 얻어가지고 디젤 연료를 가동시키는 그걸 공기 불필요 시스템이라 그래요. Air Independent Propulsion인가요? 그래서 AIP라 그럽니다. 이미 한국 디젤 그거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리튬 전지 잔뜩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리튬 전지에다가 축전해서 가고. 어마무시합니다. 한국 지금 비핵 방식의 디젤 방식의 잠수함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거라도 많이 지금 찍어야 된다. 서둘러서.
벌써 많이 찍고 있지만 더 찍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항모와 핵잠에 대해서 이 아래가 이 네발 뉴스, 무지하게 화끈하다는 게 뭐 미국 군 또 정보회통 이런 데랑 직결되어 있는 아주 권위 있는 미국의 군사 평론지죠. 해군력을 중심으로 5월 17일 날 항모파 김정수 그러니까 해군 참모총장이 경질될 거다라고 예고를 해요, 이미. 김정수가 근데 5월 27일 날 경질됐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지 불과 보름 만에 경질되는 거예요, 김정수가. 김정수가 누구냐? 이 항모파예요. 항모파의 수괴입니다. 항모 만들어야 된다. 이 사람의 경질이 굉장히 예외적인 게 이 사람이 임명된 게 불과 6개월 전이에요. 그러니까 2021년 11월인가 12월에 임명된 사람이 2022년 5월 27일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보름 만에 경질된 거예요. 요 아래 이제 네이버 뉴스의 기사를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프로젝트라 부르며 애지중지해온 항모 사업은 윤석열 정부에서 모멘텀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통한 소식통은 이렇게 밝혔다. 2021년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항모 예산을 관철시켰지만 새 정부와 국힘당은 항모 프로젝트를 계승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 다 나온 거죠. 여기다 나온 거예요. 즉 항모로 간다, 핵잠으로 간다라는 문제는 무기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 포커스의 문제입니다. 항모는 첫째 이제 돈 먹는 하마죠. 이게 항모가 항모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항모를 가게 되면 이제 함대를 꾸려야 된단 말이에요. 전용 함대를.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잠수함이 또한 서너 척 따라 붙어요. 거기에 조기 경보기가 따라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국방비는 이제 제한되어 있는데 여기로 돈이 빠져나가면은 따라서 서해 국방이 부실해지죠. 국민들한테 웅장하고 좋네요.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뭐 이러고서 이제 꼬시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자주국방파리들은 대한민국이 이제 대양 해군이 됐습니다. 대양 해군이 돼서 어디 인도양을 가나 대서양을 가나 지중해를 가나 남중국해 가는 거예요. 남중국해, 동중국해, 중국에 대해서 지켜줄 때 많아요.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호주도 있고 남중국, 동중국은. 우리는 서해, 그거보다 100번 더 위험한 서해에 일촉즉발을 가고 있는데 왜 힘을 여기다 빼냐고. 그래서 남중국, 동중국 포커스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중국해 가서 일본의 그 이즈모를 우리가 동중국해에서 남중국해에서 완전히 눌렀습니다. 우리 조선이 우리 대한민국이 드디어 이겼습니다. 이제 반일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서해는 무방비 혹은 약한 방비로 방치하죠. 지금 서해 해안 레이더 땅에다 하는 해안 레이더 그거 아직도 안 바꾸고 있어요. 지금 요새 바꾸기 시작해요. 레이더가 수명이 끝난 지가 한 10년, 15년 된 거를 고장 자주 나고. 서해는 방치하는 거예요. 핵잠은 다릅니다. 핵잠은 7, 8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항모 한 척 짓는 돈밖에 안 듭니다. 10조. 항모가 100갑에다 개발비만 해서 거의 10조 가까이 들 거예요. 처음에 할 때. 그거밖에 안 들어요. 핵잠은. 그리고 핵잠은 특별히 유지보수비가 많이 필요 없죠. 핵잠에 채울 수 있는 어뢰하고 미사일만 유지보수하면 되죠. 핵잠은 특히 4,000톤급 이하가 되면 이게 서해 포커스가 돼요. 4,000톤까지 가면. 그리고 핵잠은 비대칭 전력입니다. 일단 중국에 대해서는 성능을 압도하죠. 중국이 핵잠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중국에 핵잠이 있나 없나 잘 모르겠는데 있을 거예요. 핵잠이 있다 그래도 이게 저거가 심해요. 소음이. 왜냐면 고속 증식로에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그 다음에 고압으로 증기를 만들기 때문에 그 증기 피식피식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심해서 중국 핵잠은 디젤 잠수함보다도 소리가 더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성능이 안 되고 일본은 이런 식의 핵이 연관된 이런 그 무기 체계를 못 가진다고요.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 완전히 비대칭 전략이고 일본은 또 우리가 많이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저는 반일파리 안 합니다. 일본 거기가 잘 지켜줘야 돼요.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거기가 잘 지켜줘야 우리가 서해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핵잠은 뭐를 하는 거냐. 이거는 이제 기뢰 설치하고, 물론 모든 잠수함이 다 이런 거예요. UDT 침투하고, 이제 범상어, 우리 범상어 어뢰가 굉장히 훌륭한 어뢰예요. 저게 전 세계에서 몇 개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소나를 때려서 띵띵띵띵 소나 때려서 추적을 하는 거는요. 소나 방해를 걸면은 추적이 어긋나요. 소나를 방해할 수 있는 엔티소나가 여러 가지 방식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잘 모르지만 빼레랭 빼레랭 소리 나는 걸 물속에 막 뿌려놔. 발사해서. 그럼 소나라는 게 음파 추적기인데 안 될 거 아니에요. 물속에 이렇게 그 음파가 그 소나가 충돌하고 반사돼 나갈 수 있는 물체들을 막 뿌려놓으면 소나는 그래서 어렵습니다. 소나만 가지고는.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항적을 추적해요. 항적이라는 건 뭐냐면 프로펠러가 돌면서 빠져나갔던 그거. 그러면 프로펠러 중지시키고 가만히 엎드려서 숨어 있으면 되잖아. 오케이? 숨어 있기 전까지는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그 부근에서 기다려 얘는 또. 그래서 여기 걸리면 죽어요. 이게 50km까지 가거든요. 여기 걸리면 죽어요. 이 범상어 어뢰는. 그 다음 홍상어는 뭐냐면 초계함 같은 게 떠서 이제 그 조기경보 비행기, 그러니까 조기경보 통제기는 비싼 거지. 비싸고 크지만 한 통제기 아래 여러 개의 조기경보기가 붙을 수 있어요. early warning, 그러니까 에어본 early warning은 여러 개가 돼요. 뭐 헬기도 되고. 그러니까 혹은 초계 활동하는 비행기들, 그러니까 대잠 이거 하는 비행기들. 여기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우리 잠수함이 있는데 거의 25km 바깥이면 서울 한참 가는 거죠. 자동차 몰고 가도 저기 100km로 달려도 15분 가는 거리인데 25km 바깥에 저 잠수함 있다. 그래 위치 딱 불러주면 이 홍상어는 수직 발사관에서 뿅 하고 공중으로 쏘는 거예요. 그럼 얘가 틱 튀어나가서, 이거 전 세계에 몇 군데 없어요. 이거 개발한 데가. 쫙 날아가. 로켓으로, 하늘로. 날치야, 날치. 그래서 그 부분에 가서 물속으로 들어가요. 앞대가리가. 입수를 한 다음에 그때부터 소나 때려가지고 식별해서 가서 때려버린다고요. 비행어뢰죠. 수중감시만 깔고. 핵잠이 이런 일을 하니까 핵잠이 예를 들어서 서해에 한 7척 만들어서 어느 순간 한순간에 가동하고 있는 게 한 5척이다. 2척은 이제 들어와서 쉬기도 하고 4척, 그러니까 8척 만들어서 4척 가동하고 있다. 그러면 쟤들 꼼짝도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중 드론이라고 불리는 게 AUV입니다. AUV는 뭐냐면은 AUV랑 ROV가 다른데 둘 다 수중에서 잠수함처럼 움직이는 건 맞는데 AUV는 그러니까 유선 통신 연결선이 없는 걸 AUV라 그래요. 이 수중에서는 무선 전파, 그러니까 전파가 못 가요. 수중은. 물은 전파를 못 움직여줘요. 그러니까 수중 드론에서는 그 AUV가 그 수중 드론에서는 이제 그 AUV라 그러죠. 이제 유령 잠수함대라고 해야 되나? 예.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 AUV를 끌고 다닐 수가 있다고요. 뭐 이제 어떻게 통신해야 되는지 좀 고민 좀 해봐야겠지만 AUV랑 얘가 어떻게 통신할지. 직접 통신은 안 될 거고 결국은 바깥으로 통신해야 되는데 뭐 바깥에 부표식 안테나를 띄우면서 끌고 돌아다니든지. 그러니까 잠수함들은 이 선을 이렇게 바깥으로 빼서 수면 위에 그 통신 모뎀을 띄워서 질질 끌고 다니면서 다녀요. 그래야
공중으로 전파를 쏴서 공기로 전파를 쏴서 통신이 되니까 AUV도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수중으로 이제 몰려다니는 거죠. 수중 드론으로. 근데 서해는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서해는 세계 최악의 천해예요. 연안 천해를 이걸 리터럴 워터라 그럽니다. 세계 최악입니다. 우리가 그 천안함 때도 그랬고 세월호 때도 그렇죠.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막 5m, 10m 내려갈 때마다 확확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수심이 워낙 낮고요. 바다는 넓은데 수심이 낮고 바깥이라는 건 그 대한해협 쪽으로 해류가 심하게 가니까 얘가 그 조류가 그냥 엄청 빨라요. 조류가. 이게 바다가 깊어야 조류의 속도가 조절이 되는데 바다가 낮으니까 조류가 굉장히 빨라요. 서해가. 그래서 이게 세계 최악의 천해입니다. 시계가 안 좋고 온도 차이 심하고 조류가 빠르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세계 최첨단의 수중 감시 및 무선 통신 혹은 유선 통신을 할 거냐. 세계 최첨단의 수중 감시 및 통신 체계가 나온다면 우리나라 서해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아마 다른 데서는 우리 이런 거 안 쓸 거예요. 서해처럼 민감하면서 서해처럼 수중 감시 및 수중 통신이 어려운 곳이 없어요. 전 세계에. 이게 아마 제 생각에 이게 그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MB 정부 때는 여기에 신경을 못 썼고 우리가 기술 수준도 좀 낮았고 문재인 때 이거를 늦췄기 때문에 아마 우리의 그 국방과학 ADD라 그러죠. 국방기술연구원, 국방과학기술연구원 거기도 그렇고 아마 방산업체도 이쪽으로 많이 머리를 안 쓰고 있었을 거예요. 수중 감시 및 통신. 왜 그러냐면 그거 얘기하면 잘리니까 출세에 도움이 안 되니까 머릿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이걸 닫고 있었을 거예요. 일부는 얘기는 있는데 그거에 이렇게 인적 자원과 돈이 확 몰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한테 말씀드립니다. 수중 감시 및 통신 서해를 위한 여기에 올해 국방비 중에 예비비 남아 있는 거 보면 올해 8월, 7월부터라도 돈을 쏟아 부으십시오. 이거 큰 돈 필요한 거 아니거든요. 한 50억, 100억만 쏟아 넣어도 우리가 워낙 이런 게 이미 고민을 해오던 사람들이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잘 긁어 모아서 하면 한 6개월, 1년이면 답 나와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이 정도까지 해군 참모총장을 날리면서까지 그것도 정부 출범하자마자 보름 만에 날리면서까지 항모를 주저앉히고 핵잠 방향으로 갔다는 얘기는 결국은 서해와 중국을 주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서해를 주전장으로 보고 있고 그러면 그 말 왜 안 하냐? 말을 못 하는 거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말해줘야 돼요. 정부랑 관계없는 사람들이. 이거는 의미가 중국이 주적이다. 이제 중국을 제대로 주적으로 본 거다. 그리고 서해를 제대로 이제 주전장으로 본 거다. 잘한 거다. 라는 말을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해줘야 되는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이 군사평론 유튜버들 중에 그러니까 반중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덜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것의 의미를 잘 판단을 못 하고요. 전략적인 군사적 눈이 있고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안 하더라고. 분명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간절히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 군사평론 유튜버님들, 중국이 주적이다. 서해가 주전장이다. 윤석열 정부 그렇게 보고 있다. 잘하는 일이다. 맞다. 그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제발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유튜브 보시는 분들, 그 댓글에서, 그 군사평론하는 유튜버들 댓글에 가서 문재인 끝났다. 윤석열이 맞다. 중국이 주적이고 서해가 주전장이다. 그 각도에서 해석해 주십시오. 라고 댓글에 계속 주장을 해 주세요. 우리 시청자님들이. 군사 쪽 밀덕 사이트 가시는 분들은. 자, 이제 날도 후덕지근하고 하니까
굉장히 가볍고 빠르고 시원한 거, 뭐 빙수 같은 거 화면 한 20초짜리 하나 보시고 얘기하시죠. 군집 클러스터 무인 고속정 잘 만들고 있습니다. 10톤짜리 정도 되는 아주 소형 배인데 시속이 무려 75km입니다. 바다에서 75km 달린다는 소리는 날아다닌다는 소리죠. 2.5m 파도가 쳐도 작전이 가능하고요. 4m 파도가 쳐도 운항이 가능합니다. 군집 작전을 위한 AI, 인공지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거 개발 끝나 있어요. 근데 아직 제대로 디플로이 안 왔어. 이런 배요, 서해에 한 50대, 100대, 이거 배 하나 찍는데 무기 다 채우면 한 20억 될 거예요. 50대 해봐야 1000억이야. 20억도 안 들어요, 저거. 왜 그러면 FRP로 해서 엔진 채우고 저거 뭐 얼마 들겠어. 그리고 올라가는 무기가 그렇게 아주 고급스럽게 비싼 걸 못 해요. 왜 그러면 누가 가로채 갖고 써버리면 큰일 나니까. 올라가는 무기 비국 미사일 정도인데 비국 미사일 비싼 거 아니거든요. 비국 미사일 한 6발. 비국 미사일은 이제 이렇게 상대방 고속정 같은 거, 상대방 작은 배, 500톤 이하급 정도 작은 배 칠 때 쓰는 거예요. 비쌀 리가 없죠. 한 발에 한 3, 4천만 원. 그거 한 10발 채워놔 봐야 3, 4억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토탈 10억이면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50개 풀어버리면요. 50개 풀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 백령도 앞바다에서 제주가 아까지가 600km밖에 안 되는데 50개 풀면은 10km마다 하나씩 푸는 건데 꼼짝도 못하죠. 이거 다 해놓고서 그러면 이제 돌아와가지고 정비받고 기름 채우고 나가는 거 있으니까 100대 운영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1000억이면 끝나네. 문재인이가 이런 짓을 안 한 거예요. 이거 다 해놓고도. 그래서 제가 서해를 일부러 비워놨다. 박근혜 대통령 때 해군력 강화했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 KFX를 지금 스타일로 제대로 추진이 시작된 게 2015년이니까. 박 대통령은 그래도 서해를 꼭 집어서 하지는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했어요. 문재인 때는